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춘천문화방송 백소입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까지 이제 기자로 일을 하다가 며칠 전에 그 문화방송 춘천 지부 노조 지부장으로 또 활동을 하게 돼서 앞으로 2년간 현장을 좀 떠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자 생활을 잠시 이제 중단하는 순간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불러주셔서 전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 옛 GTV 강원민방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 지원 강원민방이고요. 춘천에서도 근무를 했고 속초에서도 근무를 했고 원주에서도 근무를 했고 태백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강원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역의 또 현안도 파악을 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춘천문화방송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MBC에서 강원지방경찰청, 춘천지검, 춘천지법, 또 춘천시청도 4년 동안 출입을 하면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고요. 최근까지는 강원도청에서 출입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작년부터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여기슈 강원이라는 시사 제작 프로그램의 MC로도 좀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진행을 하고 첫 번째 손님이 바로 우리 육동환 춘천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은 여기슈 강원에 2번 출연을 해주셨는데 춘천시 현해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춘천시정의 방향과 목표를 시민들에게 직접 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춘천시의 여론을 형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출연 영상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기관단체장은 지역의 1호 영업사원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님도 취임 초기에 영업사원을 자처하셨고요. 예, 삼춘 이경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난해 1호 영업사원의 실적은 좀 괜찮은 편이었나요? 자화자찬으로 들으시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했습니다. 네. 기업혁신파크는 20년 동안 춘천이 그 정체와 그 다음에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 말씀하셨지만은 춘천의 바이오 산업은 백예섭 시장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춘천 바이오의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춘천이 가장 중요한 것은 R&D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덕이나 대구, 광주를 연상하지만 춘천의 연구개발 특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거도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국가호수정원, 두 번째는 이제 소양8교, 서면대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갖다 유치했고 또 아울러서 역세권 개발 사업도 춘천역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되고 궤도에 오를 때 춘천은 과거를 넘어가지고 아마 전국을 리드할 수 있는 혁신도시로 발돋움하리라 생각하고 일들이 빨리 진척이 되고 여러 여건이 어렵지만은 차분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춘천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초인류 도시로 가는 그런 기반을 금년에도 확실히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시장님이 임기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 오늘의 주제인 언론 홍보 외
해야 하는가 때문입니다. 요즘 강원도와 춘천시의 최대 이슈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네? 예,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 논란입니다. 이달 초에 강원도가 뜬금없이 춘천시의 개발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와서 춘천시가 강원도를 패싱을 했다. 제대로 보고받은 적 없다. 소통이 부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다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이지가 우리 춘천에 반환된 지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우리의 주권이 제약된 곳이었죠. 불행한 역사지만은 돌아온 캠페이지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가 고향 춘천에 와서 보니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캠페이지를 전체를 갖다 시민공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러한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귀한 땅을 다 공원으로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느냐, 다른 용도로도 쓸지 않냐 하는 다양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를 보면서 벌써 한 7, 8년 전에 캠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우리 미래 세대가 머물고 일하고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한 주장과 논리를 갖다 계속 정리해 왔습니다. 시장이 돼서도 그런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그 도청 이전과 관련돼서 구도심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때 캠페이지를 그 앞에 있는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해가지고 직주락의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어떤 방안이 요번에 이제 알고 계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 정도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또 나머지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라든지 K컬처, 데이터라든지 R&D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앞에 바로 이제 2030년이면은 GTXB가 들어오고, 이제 불과 몇 년 후면은 KTX가 들어오는데, 그 엄청난 공간을 다 공원으로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게 이제 일부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또 수익성이 담보돼야 되고, 또 거기서 머무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가 그 주거 지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작년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정해졌고, 조만간에는 이게 이제 최종 사업지로 정해지는 과정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시장님이 여기슈강원에 첫 출연한 영상입니다. 여기서 시장님은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캠프페이지가 춘천시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소중한 캠프페이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방송에 출연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캠프페이지 개발 이슈를 취재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춘천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통해 캠프페이지를 개발하려고 했었고, 지난 안타깝게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공모에는 탈락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강원도가 반대 의견을 냈던 게 결정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공모에 다시 재도전하면서 현재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에 대한 여론을 강화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직접 방송에 출연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방송 출연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당위성을 공고하게 했더라면은 과연 강원도가 지금처럼 반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어떻게 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냐? 저는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도지사가 주재하는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알리고 싶은 정책이나 홍보한 건을 3가지 정도 가지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는 경제부지사가 직접 손팻말과 자료를 준비해서 와서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이 잘못됐다. 자신이라면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는 대신에 소양강,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춘천의 다른 곳에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캠프페이지 개발의 절차상 문제, 방역성 문제를 거론했던 겁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와서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가 의도한 대로 여러 언론사들이 이 캠프페이지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천시가 이런 강원도에 움직임이 있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이 언론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의도한 대로, 계획대로, 정책한 대로 추진했다 그러면 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하고는 좀 약간 방향이 달랐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이런 발언, 문제 제기가 자칫 시정 침해로 보일 수 있다고 경제부지사에게 질문을 했었고, 또 다른 언론사 기자는 정치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문제 제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강원도가 개발 주체도 아닌 강원도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게, 직설적으로 경제부지사에게 내년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부지사님은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맡은 할 일 이런 거에 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 어땠냐면 부정은 하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강원도가 뭐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사회도 강원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웬만큼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뭐 정면 충돌했다, 뭐 논란이다, 지적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멘트로 좀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 왜 그러면 이게 이슈화가 됐고 먼저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터뜨리고 이슈를 끌고 가면서 춘천시가 어떻게든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았던 거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부지사 이후에 도지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가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게 그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다 잘 아실 겁니다. 또 이후에 행정부지사까지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도시계획 변경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인데 도지사한테 어떤 협의도 없이 이거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라고 또 문제 제기를 또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압박이거든요. 춘천시를 향한 강원도에. 춘천시는 앞으로도 잘 대처해야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제가 보기엔 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공세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개발 정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여론을 강화했다면 과연 강원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분들의 좀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언론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는 언론이고, 언론을 이용해서 개발 정책과 시정 홍보를 잘한다면 여론을 춘천시에 우호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 캠프 페이지 문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평소에 비판하고 지적하는 언론이 못마땅하시겠지만, 지역 언론을 적대시하기보다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뉴스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밖에서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시설이 화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해 접경 지역의 부족한 돌봄과 교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건데요. 인구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놀이방을 빙빙 도는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볼풀에 몸을 던지고 놀이기구에 매달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도심 속 키즈카페 같은 이곳은 화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시설 이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이 정도로 잘해놓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너무 놀랬고, 이런 게 다른 데서는 1시간에 뭐 10,000원, 20,000원씩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무료고. 사업비 216억 원을 들인 화천 커뮤니티 센터가 착공 4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 놀이터와 유아놀이실, 공연장과 체육관을 갖췄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오후 7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돌봄 시간에 원어민 교사가 영어를 알려주고 독서와 창의력 교육도 합니다. 축구라든지 음악을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굉장히 가정적으로는 되게 사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이곳은 4층 스터디 카페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곳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실과 진로진학 상담실도 설치됐습니다. 특히 밤늦도록 공부하다 귀가하는 학생들을 돕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화천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에서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전국 첫 사례입니다.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교육부도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이제 해결됐고, 일하시는 엄마들에 대해서 아이들도 충분해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직장에 전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구는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사내면에도 이 같은 커뮤니티 센터를 추가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화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저는 산천어 축제, 또 아이들 교육에 힘쓰는 지자체, 또 파크 골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산천어 축제는 지난 군정 때부터 이어져온 축제고, 최원수 군수가 11년 전에 취임한 이후에는 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았습니다. 대학생들에게까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해주고, 거주비도 지원을 해주고, 해외에 유학을 가면 유학 비용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오죽하면 이제 군정 구호 가운데 하나가 아이나 잘 키우는 도시입니다. 앞서 보신 뉴스에서 보신 커뮤니티 센터도 이 교육 정책의 한 결과물입니다. 지자체의 색깔과 비전이 좀 확실하다고 좀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커뮤니티 센터 준공을 했을 때 지상파 3사 방송사를 비롯해서 종편,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지역 언론, 또 강원도에 있는 중앙 언론까지 모두 이 시설을 취재를 했고 당일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인구 3만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화천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책을 꾸준히 집중합니다. 보도자료를 낼 때도 하나의 주제를 연이어서 내고 꾸준하게 지속합니다. 제가 화천군 보도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홍천군인데 잠깐만요. 이거 3월 17일 날 낸 보도자료인데 여기서도 그 교육에 관한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마음은 화천의 꿈은 세계로라고 뽑았고 화천 청소년들이 해외 배낭 연수를 하는데 학생 1인당 500만 원까지 연수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이게 이 당일날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는 그 내용은 단 한 건입니다. 홍천군 보도자료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요, 군정문제 보도자료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표시가 있고 행정지도를 제작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착한 가게 업소를 지원한다는 내용, 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 귀농귀촌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내용, 상가수도 사업을 재개한다는 내용, 골목상권 이용 챌린지 이장협의회가 동참한다는 내용, 저소득층 계층을 후원한다는 내용, 업무 연차를 한다는 내용, 되게 많죠. 이것저것 정말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내용을 좀 담았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한 가지 사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보도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화천군처럼 어떤 한 사안에 집중을 하고 그 내용에 충실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언론에서 집중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그걸 계기로 또 파생되는 또 정책들이나 이런 것도 또 추가로 취재해가지고 또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생활을 지자체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취재를 해본 입장에서는 두 지자체가 좀 극명하게 좀 달라서 이런 사례로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알리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홍보할지 초기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강조되고 나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저것 다 알리고 싶다면 기대한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춘천시와 분단위 지역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속할지는 지금보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송사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하시다가 보면 갑자기 언론사 기자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전화를 드렸으니까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이런 전화 평소에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에 이제 주요 언론을 꼽으라면 신문사와 방송사, 통신사 등 제가 알기로 한 10곳 안팎이거든요. 강원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는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수십 가지 매체가 있고, 전라북도 이런 데도 강원도와 좀 비슷하지만 훨씬 많습니다. 한 20개, 30개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고, 그나마 강원도가 지금 그 언론사들이 기관을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적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언론사들이 되게 뉴스를 하루 선정하는 과정은 되게 엇비슷하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사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를 배정을 합니다. 저도 춘천시청에 4년 동안 출입을 했습니다. 이런 강원도에서 이제 춘천시는 큰 기관이니까 제가 알기로 최소 1명, 보통 2명, 많게는 3명까지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취재 기자를 배치를 하거든요. 그럼 그 기자들이 그 기관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모두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언론사는 아침 회의를 통해서 그날 챙겨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부터 점검을 합니다. 크게 말해서 발생 기사, 만약 이제 춘천시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났다. 그거는 이제 그날 발생한 일이니까 발생 기사라고 하고요. 기획 기사, 기자가 어디에 이제 관심을 갖고 쉽게 말해서 이제 시리즈로 이제 기사를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취재를 하는 기획 기사, 또 그 이제 행사들, 시에서도 굉장히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행사들은 좀 짧은 기사로 처리를 하거나 방송사 같은 경우는 단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로 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사화하거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챙기고 어떤 것들은 안 챙기고 어떤 것들은 단신 기사로 챙기고 리포트 기사를 챙겨야 될지는 전적으로 이 기관을 출입하는 취재 기자들의 몫입니다. 사안이 중요하면 리포트 기사로 처리를 하고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단신 기사로 처리를 하는 거죠. 리포트 같은 경우, 리포트는 뭔지 다 아시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터뷰가 들어가고 기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리포트 기사라고 하는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취재 기자하고 카메라 기자가 아침 회의를 통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날 한 팀이 되는 것인데 이들이 그날 제작하는 리포트를 모조리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영상 촬영을 하고 오후에는 인터뷰를 받고 기사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루에 리포트 취재물이 잡히면은 하루가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그날 정한 일정대로 이게 흘러가지 못하면은 당일 리포트 제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데 거절당한다거나 제 시간에 제대로 된 화면, 영상을 찍지 못한다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과 기사 작성, 마감 시간이 4시에서 한 5시 정도입니다. 취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동안 리포트 기사 취재뿐만 아니라 단신 기사 작성, 이런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빠듯합니다. 저희 춘천 MBC 같은 경우는 뉴스가 아침 7시 30분에 시작되는 뉴스투데이 강원, 또 9시 30분에 시작되는 930 뉴스, 이거는 TV 뉴스고요. 또 12시 라디오 뉴스, 3시 라디오 뉴스,
5시 라디오 뉴스는 총 3가지가 있고요. 또 뉴스와 생활경제라고 5시에 TV 뉴스 또 있습니다. 그리고 8시 20분에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강원, 이렇게 뉴스 프로그램들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소수의 인원의 기자들이 제작물을 대고 기사를 작성하고 이래야 되니 솔직히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난다, 쉽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기자 같은 경우는 막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 방법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느 정도 이런 좀 방송사의 하루 일과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있다면은 좀 너그러이 좀 받아주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뉴스를, 어떤 일들을 각 기관에서 발생되는 뭐 정책들, 뭐 사업들을 중시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도 다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거 그 자체 중요도 다 나눠서 하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발생되는 주요 현안, 뭐 사건 사고를 비롯해서 주요 행사가 취재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춘천시에서 민생경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예고를 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전날에 사전에 이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이고 시민들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사전 취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자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날 리포트를 제작을 할지 아니면 단신으로 처리를 할지 판단해서 뭐 데스크라고 그 의견을 모아서 종합하는 사람을 데스크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출입기자의 판단이나 결정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 시청제 대변인실, 소통 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정말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알리고 싶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직접 기자들한테 전화를 하셔도 돼요. 저도 그런 관련된 전화를 많이 받아봤고, 아무래도 인지상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배정해서 취재도 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예. 언론사들은 또 이제 종종 비판 기사를 또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비판 기사는 제보를 통해서 자료를 얻거나 기자가 어떤 사안을 취재해 방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언론 홍보를 위해서 이제 시에서 이게 잘했으니까 언론사에서 이거를 좀 많이 기사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는데, 기자가 이 사업이나 정책을 취재해 봤더니 당연히 그 계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겠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취득한 다음에 좀 생각해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그 관련 과의 부서에도 전화를 하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전화를 해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을 하겠죠. 그랬더니 기자가 판단하기에 부실하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어요. 춘천시 입장에서는 이거 좀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해주세요 라고 언론사에 제공한 정보가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내용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시민 입장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그 기자가 취재한 결과물을 보고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아니면 어떻다 저떻다 판단을 하시는 주체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난 이 선의를 위해서, 아니면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고 애쓰고 있는데 화가 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항의를 좀 많이 받아봤고, 저도 10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럼 왜 이 기자는 좋은 면만 보지 않고 나쁜 쪽만 골라서 기사를 쓸까? 너무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냐? 사람 자체가 비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자 중에. 정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한두 번씩 쌓이다 보면은 공시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자들 만나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귀찮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 기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떤 이렇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문제의 기자들을 일수록 더 많이 만나서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만남을 거절하거나 인터뷰를 거절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미 제보와 취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기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공직자분들, 담당자분들에게 전화를 드릴 정도면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제 뭔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정말 대면하기 싫어, 만나기 싫어, 왜 갑자기 기자라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사가 나가게 되느냐? 담당자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러분들 많이 뉴스 보시면서 그런 기사 문구 보셨을 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접촉을 해서 어떤 입장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일날 제작한 리포트를 당일날 방송에 내보내는 게 언론의 숙명이기 때문에 시간상 아니면 그런 절차상 그게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낸 기사, 그날 낸 기사 문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음날 저는 그거를 다시 또 기사화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미 나간 기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연락을 수차례 안 만든 공무원이 된 상태인 거고, 또 뭐 인터뷰를 거절한 공무원이 된 상태인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시잖아요. 이렇게 나가시면.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은 매체를 통해서 한번 방송되거나 활자화가 되면 좀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기사 문구가 바뀌거나 뭐 반론 보도를 하거나, 아니 그 기사 자체가 정말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면 기사가 삭제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리합니다. 뭐 이게 되게 정말 소위 뭐 좀 법정 다툼 뭐 이런 식까지 뭐 내 의견서도 내야 되고 뭐 자료도 내야 되고 이래서 참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했더라도 뭐 실례인 거 뭐 반론 정도 기대에 되게 못 미치는 게 현실이거든요. 언론중재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좀 뭐 자유, 언론의 그 보도의 그 자율성 이런 것들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하게 정말
완전하게 팩트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기사 삭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이게 그러면은 그대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이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기자를 만나서 기자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되도록이면 그 의도를, 나쁜 의도라면 그 의도를 좀 바꾸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인터뷰라도 해서 그 다음 인터뷰를 하고 나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내가 한 내용들, 말한 내용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빠뜨리지 말고 다 넣어달라. 여기 인터뷰를 좀 왜곡하는 그런 기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기자들도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사람인지라 부담을 느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언론을 상대하는 건 기자 한 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는 게 지자체를 이끌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알리고 하고 싶은 내용만 보낸다면 또 그것도 지역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언론을 아까도 시장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그것도 공직자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 6조 5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이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송법 제6조 6항에는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게 법적으로 지역 언론이 해야 될 일들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대부분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이런 조항들이 있는 줄. 근데 이제 MBC에 입사하고 나서 어떤 한 선배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법조항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을 해태하거나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법 위반이잖아요. 그 이후에 저는 항상 특히나 6조 6항 같은 경우 지역사회, 특히나 이 춘천시 강원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춘천 MC가 지역 언론이기 때문에 더 깊이 와닿는 법 조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항이 지역방송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역의 이익 실현과 소수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